루이 16세가 처형된 것은 사람들이 그를 파렴치한이라고 범죄자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피에르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의 관점에서는 정당하다. 그러나 또 한편 루이 16세를 위해서 순교자처럼 죽은 그를 성자의 한 사람으로서 숭앙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것이다. 그 뒤 로베스피에르는 전제 군주라고 해서 처형되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정당하고 누가 부당한 것일까? 아무도 부당하지 않다. 그저 목숨이 있는 동안은 살란 말이다. 단 1시간 전에도 죽을 뻔하지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내일이라도 죽을런지 모르지 않는가? 도대체 이런 일에 마음을 괴롭힐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인간에게 주어진 생활이란 영원에 비하면 불과 1초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그가 이러한 종류의 추론에 의해서 겨우 스스로를 달랠 수 있었다고 여긴 그 순간 갑자기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더욱이 그것은 피에르가 가장 열렬하게 자기의 성실하지 않은 사랑을 바쳤던 순간의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는 피가 한꺼번에 심장으로 몰려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또다시 일어나서 방안을 거닐면서 손에 닿는 대로 모조리 기물을 부수고 잡아찢고 하지 않고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어째서 나는 그녀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했던 것일까? 그는 자기 자신에게 줄곧 되풀이했다. 10번쯤 이 물음을 되풀이했을 때 문득 그 몰리에르의 저 악마는 대체 어쩌자고 이런 위험한 일에 얽혀든 것일까? 라는 귀절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스스로를 비웃는 것이었다. 밤늦게 그는 시종을 불러서 빼째려 부르고로 갈 테니까 짐을 꾸리라고 일렀다. 그는 이제 그녀와 함께 한 지붕 밑에 있을 수가 없었다. 또 앞으로 어떻게 그녀와 말을 할 것인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마침내 그는 내일 출발할 때 편지를 남겨놓고 영원히 그녀와 이별하려는 자기의 결심을 알리기로 했다. 이튿날 아침 시종이 커피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을 때 피에르는 소파 위에 누워서 펴진 책을 손에 든 채 자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잠을 깼으나 한참 동안이나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리둥절하여 둘레둘레 사방을 둘러보았다. 주인 어른께서 집에 계신지 어떤지 물어보고 오라는 마님의 분부이십니다 하고 시종이 말했다. 그러나 피에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백작 부인이 침착하고 위엄있게 방으로 들어왔다. 부인은 은실로 수놓인 하얀 공단 자리옷을 입고 간단한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두 가닥의 큼직한 왕관형으로 따은 머리가 그 아름다운 머리를 두 바퀴 감고 있었다. 그리고 다만 대리석 같은 살짝 튀어나온 이마에는 분노의 주름이 조그맣게 하나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나 참아내는 타고난 침착성을 보이며 시종 앞에서는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벌써 결투에 대한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던 것이다. 그녀는 시종이 커피를 놓고 나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피에르는 머뭇거리며 안경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마치 개한테 둘러싸인 토끼가 귀를 쫑긋거리면서 저걸 눈앞에 놓고 언제까지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처럼 그도 꿈쩍하지 않고 계속 책을 읽으려 했지만 그것도 결국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고 깨달았으므로 다시금 머뭇거리며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녀는 앉으려고도 하지 않고 시종이 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모멸적인 미소를 띠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은 정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그녀는 야무진 의조로 말했다. 나 말이요. 내가 어쨌다는 거요. 하고 피에르는 말했다. 정말 대단한 용사가 나타났군요. 자, 대답해 주세요. 그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결투죠?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을 증명하고 싶어 하셨던가요? 네, 무엇을?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피에르는 소파 위에서 느릿느릿 돌아 누우며 입을 열었으나 대답할 수가 없었다. 당신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말하겠어요. 하고 엘렌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남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건 금방 고지 들으시는군요. 당신은 이런 말을 들으셨죠. 엘렌은 웃기 시작했다. 돌로호프가 내 정부라고요. 하고 그녀는 프랑스어이기는 하지만 정부라는 말을 다른 말과 마찬가지로 뻔뻔스러울 만큼 정확하게 발음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믿으셨죠. 그렇지만 대체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을 증명하셨죠? 그 결투로 무엇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요. 이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바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바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누구한테나 다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세요? 내가 온 모스크바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당신이 취해서 정신을 잃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질투 때문에 결투를 정했다고요. 엘렌은 차츰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그 상대는 어떤 점으로 보더라도 당신보다는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비에르는 아내의 얼굴을 보지 않고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저 신음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돌로호프가 내 정부라고 믿으셨어요? 어째서예요? 말할까요? 내가 그분들의 동료와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더 현명하고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나도 기꺼이 당신을 좋아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그만둬 하고 목신 소리로 비에르는 말했다. 어째서 내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하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를 만들지 않는 여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비에르는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아데롯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눈초리로 그녀를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금 벌렁 드러누워 버렸다. 그는 이때 육체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아서 숨도 쉴 수 없었다. 이 괴로움을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다. 우리들은 헤어지는 게 좋아. 그는 띄엄띄엄 나오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헤어진다고요? 좋아요. 단 당신이 나한테 재산을 주신다면 말이에요. 하고 엘렌은 말했다.
헤어진다. 그것으로 위협하시려는 거예요. 피에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 그녀에게 덤벼들었다. 널 죽여버릴 테다 하고 외치고 그는 탁자에서 대리석 판을 움켜쥐자 아직 자기도 몰랐던 힘으로 한 발자국 아내에게로 다가딛자 그것을 번쩍 치켜들었다. 엘렌의 얼굴은 무섭게 변했다. 그녀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얼른 물러섰다. 아버지의 유전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광포에 대한 매력과 통쾌함을 느꼈다. 그는 판을 내동댕이 쳐서 산산이 부스러뜨리자 두 손을 벌리고 그녀에게로 다가가 온 집안 사람이 소스라칠 만큼 무서운 목소리로 나가 하고 소리쳤다. 만약 엘렌이 방에서 도망쳐 나가지 않았던들 피에르는 이 순간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몰랐다. 일주일 후 피에르는 자기 재산의 태반을 이루고 있는 대러시아의 소유지 전부의 관리를 아내에게 위임하고 혼자서 페테르부르크로 떠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